네, EDB 코리아를 맡고 있는 김희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20분에 걸쳐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이제 여러 가지 불황이나 불확실을 타겟 전략에 대해서 저희 제품과 그리고 저희 어떤 견해,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3개월 전쯤에 어떤 CIO 포럼에서 발표한 그 자료인데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불황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말씀을 썼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지겠지라는 어떤 그런 바람으로 썼는데 참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상황인 게 이게 또 계속 더 진화되고 있고 또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라 참 어떻게 보면 그 힘든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불황 타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IT 대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큰 차이점은 민간 기업은 상황을 보고 좀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데 반해서 사실은 공공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그리고 국민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략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5개를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크게 위에 3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아무래도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재정 효율에 부분은 항상 관심이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던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던 간에 어떤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기 대응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EDB 코리아라고 하는 어떤 벤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특히 위에 말씀드린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떤 견해를 전달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오픈 소스 벤더인 고로 이제 현재 어떤 들어가 있는 어떤 벤더들의 대안 기술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재정 효율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프라이빗이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디지털 전환 혁신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기 대응과 리스크 관리 면에 있어서도 데이터 주권 확보라는 어떤 큰 축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데이터 센터 이중화라든지 재복구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특히 이중화 재복구에 대한 부분은 제 강의 20분이 끝난 다음에 뒷단에 20분 동안에 또 상세하게 저희 협력사께서 소개를 해주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픈소스 하는데 오픈소스가 저기 맨 밑을 보시면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고 해결책이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저도 뭐 SAP나 이런 기업에 오래 근무했었지만 탑 IT 컴퍼니의 어떤 그 모든 임직원수를 다 포함을 해도 한 100만 명, 크게봤자 200만 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미 GitHub에서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1억 명에 대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개발자 인원이 그러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개발의 양이나 개발의 질이나 개발 속도에서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소스는 더 이상 검토 대상이 아니고 해결책에 대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변혁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특히나 AI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오픈소스가 거의 90% 이상으로 지금 이제 저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픈소스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한 반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특히 그 오픈소스 중에도 DB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발음이 좀 힘들었는데 PostgreSQL이라고 하거나 저희는 보통 PG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PG라고 말씀드릴 건데 중간에 차트에도 보시게 되지만 이제 개발자들이 어떤 DB를 선호하냐는 서베이에 있어서도 거의 지금 몇 년 동안 탑을 달리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자체가 오픈소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맨 왼쪽에 보면은 오히려 더 SQL 표준에 가장 근접하는 DB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오라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PostgreSQL이라는 측면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어떤 좀 신선한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왜 PostgreSQL 자체가 얘기는 들어보고 그다음에 사용하고도 계실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전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제일 비중 있게 말씀드릴 장표 중에 하나인데 중간에 코끼리가 보실 겁니다. 코끼리를 갖다가 그냥 이제 DB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B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의 어떤 형태나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의 어떤 기능 자체가 그때그때마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PG만큼은 DB를 이제 중간에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다 익스텐션으로 DB는 이제 그 중간에 하나가 있고 대부분 다 익스텐션으로 신기능을 처리했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 확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DB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최근에 이제 AI 관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AI 쪽에도 익스텐션을 통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그 DB에서 확장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전 세계 많은 AI 개발자 기술자들께서 오픈 소스 중에 PG를 이제 어떻게 표준으로 써서 이제 많이 AI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분석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DB를 한 벌에 놓고 어떤 분석과 거래 처리를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부하 내지는 어떤 컨플릭이 꽤 있기 때문에 분석만큼은 따로 DB를 갖다가 이제 밖으로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PG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인스턴스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코끼리가 뭐 그러니까 아까 코끼리 한 마리였다면 지금 여러 마리가 이제 들판을 다니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작은 서버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코끼리 서버를 붙여서 하는 어떤 MPP 형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고 지금도 이런 형식으로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EDB도 그 중에 하나고요. 다만 이제 EDB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LTP 분석, 그러니까 거래 처리와 분석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근에 많이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EDB는 생략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브릭스나 뭐 스노우플레이크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브릭스나 스노우플레이크를 뭐 활용하기에는 약간 제약 있는 상황일 수가 있는데 일단 데이터브릭스도 최근에 PG 회사 하나 샀고요. M&A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도 최근에 이제 PG 회사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즉 기존에 있는 어떤 거대 벤더들까지도 DB 벤더들마저도 PG를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계속 오픈소스 PG 막 이러는데 여기 도대체 얘들이 어디까지 쓰고 있으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만든 장표인데 보통 ERP DB를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코어 파이낸스 뱅킹으로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통신 쪽에 빌링으로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제조업체 MES 쓰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DB 쪽에서 볼 때는 제일 큰 업무를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이미 PG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PG만큼은 그냥 최근에 알려진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엔터프라이즈용으로도 공공기관에서 어떤 메인 DB로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저희 그 EDB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2004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한국에도 2014년에 시사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한 150군데의 고객사, 공공기관을 포함한 고객사가 지금 저희 고객으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PG 배포업자나 판매업자하고 틀리게 저희는 OLTP DB와 분석 DB와 AI 플랫폼과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모니터링 모듈까지 갖고 있는 종합적인 어떤 플랫폼 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을 효율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오라클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시로 이제 오디트를 하면서 내지는 이제 어떤 그네들의 어떤 이 고가 정책을 고수하는 어떤 오라클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5배의 가격을 올리면서 이제 고객에 대해서 약간 애로사항을 주는 어떤 그런 밴드들이 있고 반면에 또 클라우드만 쓰는 밴드들 자체가 계속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비용 구조로 사실은 이제 고객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비용 절감의 가장 큰 출발점은 이런 어떤 특히나 락인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밴드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탈출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어떤 그 임팩트가 있는 활동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EDB 쪽의 한 축인 어떤 거래 처리 OLTP DB를 보게 된다면 저희는 이제 그 특허를 갖고 있는 내장형 모듈로 일단 오라클 환성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커널단에서 일단 저희가 그 내장을 시켜놨습니다. 즉 이런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오라클을 쓰고 있는 고객이나 오라클을 잘 알고 있는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DBA들이 특별한 어떤 작업을 하지 않아도 이 그 PG 자체를 갖다 그대로 쓸 수 있고 특별한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 프로젝트를 갖다 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일반 많이 이제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국산의 어떤 그 포스트그레스 쪽 배포업자들과 틀린 점은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GDPR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특히나 이런 그 암호화나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모듈들로 저희가 이제 내장을 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 부분 자체를 굉장히 강화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PG 자체 그 위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의 의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도입의 케이스라도 저희가 어떤 뭐 SAP나 오라클보다 뭐 50분의 1 내지는 이제 20분의 1의 가격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또 오라클을 쓰고 있는 고객이라면 일단 라이센스 비용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를 이제 프로젝트 하게 되면 이제 거의 50% 80% 절감에 대한 걸 많이 제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하는 케이스도 프로젝트가 아까 말씀드린 오라클의 호환성 모듈이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어떤 그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 기간에 발생하는 특히나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최소화시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 공개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리스크도 줄이고 또 그만큼의 비용이 줄어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의 기사처럼 뭐 KT가 DB 전환으로 2천억 절감 효과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신문 기사가 난 것처럼 아무튼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탈 오라클 그다음에 뭐 탈 브로드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OLTP 쪽만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제품이 있다 보니까 이쪽 분석 쪽에는 거의 아직도 이제 뭐 엑사데이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 끌려가는 입장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PG 기반의 MPP, 아까 코끼리 여러 마리를 붙인 어떤 개념의 예전에 그린플럼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MPP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쉬운 접근법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저희가 렉 구성에 가능을 해서 플라이언트 형태로 해서 풀렉을 따지면 한 1.2페타, 3페타가 들어가는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급할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또 물론 한국에 있는 어떤 뭐 NH나 네이버 같은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들이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AWS 같은 데에도 또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고객의 이제 어떤 디플로이먼트의 선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됨에 따라서 분석까지도 커버하게 됨에 따라 이제 완벽한 어떤 그런 어떤 락인 밴드로서의 탈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쪽 관련 좀 넘어오면 사실은 저희가 AI에 주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PG라고 하는 코어 DB 위에 이제 AI가 이제 확장의 어떤 익스텐션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고객이 AI 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중요한 포인트도 있었지만 포인트는 막상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고객들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AI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한 거죠. 중간의 그림처럼 수많은 어떤 그 제품들이 특정 벤더사에 있고 그다음에 이걸 엮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노력과 투자가 많이 발생하는 데 반해서 그러니까 좀 쉽게 뭔가를 해드리자라고 하는 측면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대부분의 AI 이노베이션 혁신들 자체가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주목한 부분은 이제 소브레인 AI, 즉 기업이나 어떤 국가 기관에 한정하는 어떤 그런 AI 기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바라던 부분은 이제 소브레인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이런 그 용이성이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날리지 베이스, 그러니까 벡터 DB 저희만의 또 확장 번호를 갖고 있는 벡터 DB 기능 위에 날리지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있는 어떤 LLM 모듈이랑 연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거의 이제 SQL로 5라인으로 그 지원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로코드 노코드 플랫폼으로 이제 에이전틱 AI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5개의 모듈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법에 대한 것들은 뭐 설명드리지 않겠으나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맥나이트 컨설팅이라고 하는 회사가 직접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 보는 것처럼 AWS 상에서 AWS가 원하는 어떤 AI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다 이제 만들어서 그러니까 do it yourself 방식으로 참 해본 거고요. 반면에 저희 방식을 써서 이제 어떤 5개 모듈로 되어 있는 저희 AI 팩토리라는 방식을 써서 이제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얻었던 결론은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가 뭐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쪽에서 뭐 140코드 이상에 든다면 저희는 이제 5쪽 코드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DIY AWS 스택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거의 7개월을 걸리는데 반해 저희는 9주 만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구현이 가능하다. 이것도 다 물론 비용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활용해서 어떤 개발 복잡도의 어떤 이런 부분도 많이 그 감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관리 난이도나 비용에 대한 부분도 한 40% 정도로 절감하는 걸로 해서 이게 이제 충분하게 어떤 리스크나 비용에 대해서 임팩트가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빨리 달리고는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또 워낙 또 자체 어떤 DB 이런 게 자부심도 있고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PG, 그러니까 포스트그레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 다 보면은 post.org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 쓰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네들의 관리 도구를 붙여놓고 해서 이제 나름 특색 있게 잘 영업을 해서 이제 판매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땐 PG 커뮤니티 확산에 도움이 되고 중요한 트렌드긴 할 것 같다. 그러나 대국민 서비스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다운타임이 발생하면 어떤 그런 서비스의 어떤 이런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품질이 떨어진다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장애가 났을 때 누가 온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흔한 얘기로 이제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브레이크 픽스가 가능하고 어떤 이제 패치가 적용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영역의 부분에서 OLTP가 됐든 올랩이 됐든 AI 됐든 간에 사실은 대부분의 오픈 소스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제 뭐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또 반드시 어떤 이런 플랫폼을
이제 고려하실 때에는 이런 어떤 브레이크 픽스나 패치가 되는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제 세션 마치기 전에 국내 고객 사례도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공공에도 이제 거의 한 10년 전부터 많은 고객들이 쓰고 계시고 또 확산 일로에 있는 부분이 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 저희 에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들이 아마 이제 많은 공공기관에 또 이렇게 가서 고객을 이제 모실 텐데 그때 찾게 되면 아마 저희 쪽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갖다가 보다 더 진실되는 얘기로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세션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 AI 시대의 어떤 그 고비용이나 이런 어떤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오픈 소스를 통한 방법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이제 하면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